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14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혼란한 서울시장 선거를 술술 풀어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원희 서초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사람 조은입니다. 네, 조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저와 네. 같이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그래서 친구예요. 네, 친구입니다. 얼마나 됐죠? 저희들이 같이 신문사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87년이니까요. 88년 근무로부터죠. 88년. 상당히 네, 오래됐는데 네. 좀 편파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의문점이 네. 전 지금 누가 나와도 서울시장 선거는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후보들 중에서 지금 한 10명 정도가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고 뛰어들었는데 네. 이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누가 나와도 이긴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데 아무나 나와도 이긴다. 그 근거를 드는 것이 최근에 여론조사, 가령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정권 견제를 위해서. 그게 한 58% 나오고 또 이런 상황이니 근자감 없이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정책적 수단이 있거든요. 코로나 포퓰리즘도 있고 또 특히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죠. 네. 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네, 30% 되는데 그러면은 조직선거가 된단 말입니다. 조직선거가 네.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장, 서울의 구청장 25분 중에서 유일하게 구청장 1대 24의 신화를 쓴 아시나요? 예, 1대 24의 신화를 쓴 네. 유일하게 네, 문재인 네. 정권을 이긴 그 분이 한 분 계시지만 나머지 24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도 결국은 조직인데 네. 그게 101대 6이죠. 101대 민주당이 101명, 아유. 국민의힘이 6명. 이 조직 선거를 하면 상당히 위험한데 코로나 포퓰리즘도 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근자감으로 아무나 나와도 이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또 이길 수 있나요? 아무나 나와도 이긴다 그러면 이번에 또 무난히 지죠. 무난히 지죠. 아무나 나와도 지죠. 그동안 4번 사연패 했지 않습니까? 사입했죠. 이번에 그런 자세면 또 5연패. 5연패에 이어 대선 때까지 6연패. 그렇죠. 또 대선 지면 그 다음 3개월 후에 지방선거. 또 지방선거. 7연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년 장기 집권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렇죠. 토대가 마련되고 영구 집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회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네. 이 사회 주류 세력도 다 교체가 되고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시도하는 것이 거의 다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다 지금 교체가 다 되고 네네 있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는요 하늘이 준 기회죠. 하늘이 준 기회. 예. 네. 예. 왜냐하면 그 대선 후 3개월 후에 있을 선거인데 네. 대선 1년 전에 잘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무조건 이긴다. 네. 그렇게 하면 또 무난하게 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왜 무조건 이긴다 하는지 그 자세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의 지지도야말로 연기와 같은 거죠. 우리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의 반사이익을 네. 보수에서 누릴 거다. 그래서 승리를 낙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죠? 유권자들의 마음은 문재인 정부 못한다, 밉다. 그런데 보수는 더 밉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또 옛날 같은 웰빙 정당 그런 이미지? 예. 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습관, 네. 고질적인 병이죠. 그라고의 거박 그런 거 사람으로 치면 네. 예. 아니 그게 고질병이 도질 경우에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싫고 미워도 그 지지가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갤럽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58%인데 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한테 국민의힘이 여전히 져요. 갤럽 조사에서. 그렇다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야당이 국민의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이겨야 된다 이 대답을 못하니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너무 실정을 했기 실망했기 때문에. 못하니 네.
그냥 반대편에 하는 거지. 그거를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겠다. 이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 착각이 진짜 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착각이네요. 그리고 그 착각이고 그 착각을 한 사람들이 제가 또 몇 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한 10명 중에서 8명이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선거 사인표에 다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 6명이 바로 지금 8개월 전 선거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한 1년 전에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 6명이에요. 지역구에서 떨어진 거죠? 지역구에서만 6명. 네, 네. 뭐 다 이야기할까요? 오세훈, 나경원, 뭐 상당히 많습니다. 다 사정은 있으시겠죠? 지역구에 사정은 있으시겠죠? 지역구마다 사정은 있죠. 그런데 네. 그 중에서 지역구를 옮겨서 뭐 안 된 사람도 있고 이혜원 같은 경우에 있는데 네, 네. 그 지역에서 6명 중에서 5명이 민주당 정치 신인에게 졌어요. 본인들은 다 그 중진들인데 네. 민주당 정치 신인들에게 나경원 그렇죠. 변화를 요구하는 네, 민심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내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식대로 가야 된다. 그럼 그게 실패의 전조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민심이 굉장히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동안 해왔던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게 인물을 교체하는 거죠. 네. 어떤 인물이냐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인물을 내세울 거냐. 그 전에 불과 8개월 전에 그 서울 시민들 앞에 상품으로 쫙 내놔서 6개 전부 다 퇴거당했잖아요. 퇴거당했는데 그 상품을 다시 내놓는다? 그러면은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나물의 그 밥이고 이 사람들은 패자부활전 하겠다는 거예요. 네. 패자부활전 저는 하겠다는 패자부활전으로는 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패자부활전이면 좋죠. 말은 좋은데 왜냐하면은 선택의 여지를 너무 좁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민의 유권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고 공급자를 위한 선택. 여기 중에 골라라.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튕겨서 나가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또 위험한 것이 이 서울시장을 이기면 저절로 정권 탈환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서울시장 선거 이겨서 대선까지 11개월이 남아요. 네네. 11개월이 남는데 아무나 막 가서 만약에 된다고 쳐도 국민의힘에서 된다고 쳐도 그 사람이 11개월 동안 서울시장을 잘 이끌어야지 정권 창출의 교두보가 되는 거지. 11개월 동안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또 그것은 정권 창출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오히려 성공한 게 독이 되는 거죠. 정권 창출에서. 독배가 되는 거죠. 독배가 되는 거죠.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인데요.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 민주당 정부잖아요. 국회의원이 8분 빼고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구청장도 24개 구청이 다 민주당이고 네. 구의회도 그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잘 모르잖아요. 서울시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산이 40조. 그리고 1,000만 서울 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켜야 되고 이게 서울 시민의 생활 행정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용적률을 어떻게 올리고 뭐 이런 얘기 안전 진단을 어떻게 하고 이러면 그거 이해하는 데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런데 뭘 하나 하려잖아요. 지금 주택 문제가 네. 핵심이니까 그럼 여기 도심지에 고밀도로에서 아파트를 짓죠. 이렇게 시장이 지시를 하면 여기는 밑에 유수지가 있어서 안 됩니다. 라든지 여기는 풍치지구라서 용도지역 상향이 안 됩니다. 라든지 이게 공무원들이 아니되옵니다를 많이 가져올 경우에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행정을 모르니까 안 된다는데 자기가 모르면 그냥 네. 그 공무원들이 그런 줄 알다 보다 그리고 또 흔들죠. 의회에서 흔들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어떤 좀 불행이 있냐 하면 민주당 정권 서울시 정권이죠. 10년 참 무능했다. 참 정체됐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좀 바꿔보자 해서 우리 당 후보에게 지지를 해줬는데
막상 앉혀놓고 보니 서울의 시정은 1도 몰라. 그러면 막 엉망이 돼요. 그래서 그게 늪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줘도 소용없다. 우리 그동안 4번 실패한 선거에 마찬가지로 얘네는 해줘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무능해. 차라리 대선은 다시 민주당이 맡겨.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 예, 예. 그거 해보니까, 그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사입회하고 한번 끊어줘봤더니. 한번 기회를 줘봤더니. 줘봤더니 또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늘이 준 찬스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조원 청장께서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 지금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서초구청장도 개선을 했지만, 그 전에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하고, 또 정무부시장을 해서 서울시정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또 어떤 언론에서는 정치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정치부 기자 생활을 같이 하고. 우리 같은 차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한 5년 동안 같이 출입을 했죠. 네.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 하면 현장에서 다 체험을 합니다. 다 여기저기 취재를 하면서. 그리고 그 청와대를 가서 컨트롤타워 청와대에서 또 행사기획비서관도 문화관광비서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서 그 지켜본 그런 경력이 있죠. 그런 데다가 이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정치 행정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은 행정가와 정치가가 그런 두 자질이 같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행정은 지금 말하신 것처럼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가는 정치인과 정치가가 분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꾼도 있는데. 정치인이 약간 정치꾼에서요. 정치만 할 줄 아는.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 편만 생각하는 정치가 정치인이라 그러고 우리 또 송 본부장이 얘기하시는 정치꾼이죠. 그런데 내 편, 네 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같이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게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가 훌륭한 국민을 만들고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저는 서울시가 정치적인 감이 없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꾼이 되면 안 됩니다. 정치가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의 자질로 행정을 잘할 경우에 그거가 가장 강력한 정권 탈환의 초석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정치하면 정치와 정책 두 가지인데 정치만 하는 사람은 정치꾼이고 정책까지 하는 사람은 정치행정가, 정치인이죠.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정치꾼을 이 서울시정에 맡기면은 정치꾼에게 맡기면은 조원희 청장이 여성가족정책관 시절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그 아스팔트에 여성들 그 하이힐 그게 이제 여성 행보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여행 프로젝트인데 보도에 하이힐이 끼지 않게 아주 보도폭을 줄이는 거 2mm로 그거에서부터 서울형 어린이집 그리고 또 공원에도 화장실에도 주차장에도 여성 친화 그러니까는 요즘에 말하면은 어르신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옛날에는 핑크빛으로 칠했습니다. 그렇죠. 10년 전이니까요. 이제는 좀 세월이 바뀌어서 개념도 좀 바뀌겠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그렇죠. 개념이었죠. 그럼 정치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서초구청장 그 처음에 하실 때 서리풀론도 막 지금 서울시대뿐이 아니죠. 지방에도 있죠. 횡단보도에 제주도도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이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그 그늘막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그것을 또 이렇게 어디 크리스마스 트리로 하죠. 근데 그런 발상들이나 이런 것은 행정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때도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그 처음에 그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못해서 이거 확산됐다 이런 뭐 정부 정책에 논란이 있었는데 서초구에서는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했죠 그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국 정서에. 저는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중국의 우한을 봉쇄를 했으면 저희들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초구 자체적으로 해외 입국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처음에 정부와 서울시가 굉장히 마뜩찮아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있다가 서울시가 한 달 있다가 정부가 따라했습니다. 네. 이게 필요한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런 문제도 있고, 가령, 그때 처음에 우한에서 했을 때, 대한의사협회가 11차례나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네. 그리고 또, 백신도요, 전문가들은 백신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뭐, 우리 K방역인데, 뭐, 네. 우리는 뭐, 그거, 남들 다 놓고 나서 다 검증되면 할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죠. 엄청난 책임론에 휘말리잖아요. 네. 책임론에 휘말리니까 대통령이 뭐라 하셨냐. 나 진짜 준비하라 그랬어. 근데 애들이 맞아요. 말 안 들었어. 맞아요. 네, 네. 그거 보고 저도 참 어이가 없어서. 그쵸? 네. 그러면은, 네. 아니, 준비하라 했는데 말 안 들은 공무원이면 레임덕이냐? 네. 아니면 준비하라 한 게 거짓말이냐? 저는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이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다 복합적일 텐데 네. 그것이 청와대 말 기사를 놓은 걸 보면은 네. 이 참모들이 네. 대통령 신기 보장한 거예요. 또 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대통령은 잘못 없어. 우리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가 말 안 들었어.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국민들에게 다 보이거든요. 국민들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생색나는 데는 또 전화해가지고, 예. 네, 뭐, 백신 주세요. 뭐, 그래서 좀 무책임해 보이죠. 뭐 아데난가 네, 네. 모더나 거기 네. CEO하고 전화해서 뭐 2천만 명분을 확보를 했다던데 네, 네. 전화 한 통화로 2천만 명분을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그거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자,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겨본 사람,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겨본 유일한 후보. 네. 문재인 정권 싸워서 이겨본 감사합니다. 유일한 네, 후보. 네.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구청장 선거 1대24.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당 지지세가 좋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에서 당 지지세가 좋을 때, 이기는 거는 굉장히 쉽죠. 쉽죠. 바람 네, 타고 쉽습니다. 가면 바람 타고 됩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였죠. 그때는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상승세를 타고 기세를 가지고 전국 강력단체장도 대구시장, 부산, 경북지사만 빼고 전부 질 때예요. 그죠. 네, 다 뒤집어지고 네. 그때인데 서초에서 유일하게 딱 이겨본 강남도 졌죠. 강남도 졌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야, 그건 뭐죠? 네, 두 정상이 도고다리. 거기서 앉아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선거 직전에는 또요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저는 버티겠는데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니까 진짜 이거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예. 돌아가신 전임 시장님과 네 분이 다 이제 잡았으니까 서초만 잡으면 된다 해서 서초에 먼저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바람 참 심하다. 그렇지만 밀어내야지. 그래서 결과 보니까 저 혼자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보다 득표율이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을 잘하면 정성을 다하면 알아주는구나. 그때 민주당을 지지자도 저를 찍었다고 네. 하셨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행정이나 또 정치나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1도를 더하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잖아요. 아, 그게 감동이 좋은 있는 표현입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감동을 줘야 돼요. 1도의 정성을 네. 다하는 정치, 1도의 정성을 다하는 행정을 해야지 국민들이 감동을 하신다. 그래서 지지를 해주신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줘야 된다. 일도의 정성을 다하는 정치. 감동을 주려면 사람 바꿔야죠. 다시 말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내세울 서울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겠다고 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울 지역에서 사회로 총선에 출마해서 패배한 사람이 오세훈, 나경원, 이혜훈, 김선동, 오신환, 김건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10년 전에 조금 전에 돌아가신 시장이라고 표현을 한 박원순 시대를 열어준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10년 후에 다시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리턴 패자부활을 배치한다고? 네. 예, 다시 패자부활을 10년 만에 하겠다고 네. 그러면서 프레임을 네이밍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 오나 누구 계십니까? 안 오나 안 오나? 예, 안철수? 예, 안철수, 오세훈? 오세훈, 나경원 나경원? 안 오나? 영원히 못 온다. 못 오죠. 안 오나?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박원순 10년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박원순 10년 이야기하는데 자, 안철수 그때 무슨 뭐 아름다운 단일화니 뭐 해가지고 박원순에게 양보했죠. 양보했는데 본인은 그때 대권으로 바로 가려고 했어요. 그 시장은 그 상황을 다 치달했기 때문에 시장은 당신이 해, 박원순 해. 나는 대권으로 갈 거야. 2012년에 바로 대선이니까는. 네. 그러다 대선으로 한다고 10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안. 그 다음에 오. 뉴턴 운전자네요. 뉴턴 운전자죠. 그렇죠. 네. 지금 모범 운전자 상당히 노련한 운전자가 지금 서울시장을 맡았다고 하는데 가다가 폭주하는 운전자도 있고 유턴하는 운전자도 있고 이런데 네. 오세훈 그때 그 서울시장직을 어쨌든 뭐 승부수를 걸어가지고 보궐선거 있게 했죠. 나경원 그때 지금 국민의힘 계열 그때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후보로 출마를 해서 박원순에게 패배를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온다.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다. 저는 그 감동을 절대 줄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질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지금 세 사람 안 오나 이 세 사람은 그래 안 온다. 이제 다시는 오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네. 또 뭐 서울시장도 하고 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대권에 실패했고 또 서울시장 재보냈다 실패했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안철수가 또 당대표도 하고 30석 국민의당 만들어서 30석 바람 일으키고 할 때는 지지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특히 그 오세훈 나경원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이 있었어요. 보수 진영이 살아서 지지를 할 때 그때는 이겼는데 보수 진영이 가라앉고 그 이후 선거는 이기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다 보수의 추동을 받아서 이겼는데 네. 보수의 추동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수 추동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24대 1 신화를 쓴 조은희 청장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을 때, 보수의 추동력이 없을 때 그것을 뚫고 이겼기 이겼죠. 때문에 네.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고. 저는 승리의 스토리가 있죠. 예. 희망의 스토리가 있죠. 근데 이제 10년 전에 또 잃어버린 서울의 10년을 만든 장본인들이 다시 심판을 받겠다 아니면 다시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나왔던 그분들이 계속 나오면은 이게 텐션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감동 근데 없죠. 만약에 저 같은 신인이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 밑에서부터 그러면서 한 사람씩 제껴요. 그러면 파란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다윗이 물리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부터 굉장히 관심과 감동과 드라마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 드라마가 되면 바로 그 추동력이 내년 대선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그 민주당 후보 쪽에서 감동을 찾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민주당 후보에게서 감동을 찾으려고 할지도 모르고 또는 가령 이 선거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선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투표장에 안 나와요. 네. 투표장에 안 나오면 결국은 조직이 강한 민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구나 지금 또 4.15 총선에서 한번 재미를 본 그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푼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행정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3차 재난지원금 예, 하면서 예. 그리고 그때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 우리 당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넣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선거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할 때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그냥 원님이 뭐 예쁘다 아니면 내가 너 좀 일 좀 시켜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확 뿌리는 게 아니라 영국이나 또 일본 같은 데는요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면 예. 보상을 합니다.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전 국민 다 안 주죠. 그 대상자에게 그렇죠. 대상자는 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게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내한테 이득하면 내한테 유리하면 네. 돈을 뿌리고 내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필요한데도 안 주는 거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4.15 총선 때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사실 많이 덕을 봤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여당이 탄생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네. 뭐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공수처 처리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차상법 소수제대로 그렇죠. 하고요. 그거 다 네. 하고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또 서울시정을 어떻게 폭주를 할 것인지 그거 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폭운전이 되겠죠. 난폭운전하죠. 난폭운전 막으려면은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지 난폭운전을 막지 10년 무사고 10년 무사고 일 잘하고 이겨본- 시민을 안전하게 그렇죠. 모시는 이겨본 스토리가 있는 모범 그렇죠. 운전자. 보복운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원래 한 30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시죠. 재미있으니까는 한 두 가지만 다 하시면 또 더해요. 내친 김에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 이겨야지 정권을 찾는다고 했으니까는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보죠.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조원희 청장과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념, 그러니까 정치꾼, 모사꾼, 그냥 정치만 하는 이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정치인도 아닌데 가치가 탈이념, 어차피 보수 정권도 수사를 했고 진보 정권도 수사를 했으니 이념 가지고 그 잣대를 댈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정의의 가치, 공정의 가치 이런 걸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치를 할 거고 조원희 청장 같은 경우는 정치와 행정을 같이 접목시키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이념 이것이 너무 앞설 수가 없는 거죠. 앞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에서는 그 극단적인 이념, 탈이념은 같이 이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윤석열 총장 평소에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구민이시긴 아, 합니다. 구민의 서초고, 예, 그리고 또 의원이긴 하지만 또 한 좌석에서 식사도 한 적도 있고요. 예. 그런데 예. 구민으로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 조원희. 네. 그래서 제가 잘 되길 바라시죠. 네. 그리고 서울시장 나온 것도 알고 계시고 음, 본인이 뭐 사적으로는 어떤 말도 하시죠. 예. 네, 뭐 공개적으로는 뭐 말 못하시지만 음, 그리고 서리풀 원드막 있죠. 아까 말씀해주신 그 횡단보도의 그늘막 예. 그거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그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요. 또 지난번에 이 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하는 예. 화환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처음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대법원 앞까지 늘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건너편까지 가고 네, 맞아요. 이게 그랬어요. 이제 좀 교통과 그러니까 행인이 다니시기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보수 단체에 좀 철거해 달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한테 부담을 덜어주시고 그러셨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네, 해서. 네, 예. 그래서 한간에는 또 제가 철거해라 이렇게 했다고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총장님께서 이거 특종인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조심스럽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을 네. 지지하는 화원이어도 네.
또 보행에 그렇죠. 좀 그 불편함을 드리니까 네. 이제 그 단체한테 좀 철거해달라고 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뭐 징계 자진 철거가 되고요. 예. 이번에 눈이 폭설이 많이 아, 왔을 예, 때도 예. 자진 철거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제 윤석열 총장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격하게 하시지 않고 이제 윤총설 총장님 닮게 좀 원칙에 맞게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하기가 쉬웠죠. 예,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신문사 기자 생활을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기자 조언이가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사실 국회 출입 기자가 지금은 1000명이 넘지만 그때는 국회 출입 기자가 한 200명 선이었습니다. 한 200명 선이었는데 여기자가 한 4명? 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절반 이상이 여기자예요. 네. 그런데 여기자로서 핸디캡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시절에는 그 핸디캡이 있고 그 시절에는 정치인들 집도 막 기자들이 찾아가고 이랬거든요. 아침마다. 그리고 여기자가 마을이 돈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 전문용어로 네. 일본 말이지만.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여기자가 가기가 꺼리죠. 꺼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 중앙 언론, 지방 언론 이렇게 나뉩니다. 중앙 언론은 뭐 서울에서 나오는 신문, 지방 언론은 주로 이제 각 지역을 담당해서 취재를 하면 아무래도 이것은 중앙 언론보다 또 핸디캡이 있죠. 근데 그 두 핸디캡을 전부 뛰어넘었어요. 전부 뛰어넘어서 저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예. 그 제가 이제 사실 40년 전에 서울에 첫 발을 디뎠거든요. 근데 대학에 네네 들어가면서, 처음 올 때 19살이죠 그때가. 예. 서울에 그때 그 아버지 바쁘시고 어머니는 편찮으시고 해서 저 혼자 이제 상경을 하는데 예. 동대구역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난생 처음 서울 오니까 부산행 기차를 탄 거예요. 예. 그래서 가다 어디까지 보니까 갔어요? 이상해서 밀양까지 갔어요. 그래서 밀양에서 승무원이 또 네. 내려주셔가지고 그래서 타고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제가 전화하면 뜨잖아요. 핸드폰에. 뭐라 뜨냐면 촌딸이라고 뜹니다. 오라버니 아직 저보고 촌딸이라고. 그것을 여태까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촌딸, 그래서 촌딸 존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우리 송 본부장이랑 정치부에서 취재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중앙지 기자가 아니고 지방지 기자, 영남일보. 그리고 또 그때 주류가 남성 기자들이었는데 정치부에 이제 여성 기자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열심히 하고 싶다고요. 근데 당시 취재원들의 집에 아침을 먹으면서 취재하는 그런 게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때가 오래전이니까 89년도 요즘은 기자들이 그런 정신이 없어요. 저도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중진 언론인 집에 이제 아침 마을이라 그래요. 제가 자진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자가 오니까 뭐 파자마 이런 것도 잘 못 입고 좀 불편하잖아요. 아침부터 정장으로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다른 기자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니까 개를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오픈 이야기. 네. 웃으면서도 슬픈 이야기. 예. 아니 개를 풀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대구에서 있었던 4.3 보궐선거 뭐 이런 데도 특종을 했고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또 전국적인 특종도 했습니다. 김대중 그때 정계 복귀할 때 그 괌까지 찾아가가지고 자비를 들어서 괌까지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또 정호영 그 의원 부인 정호영 의원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날아가고 자비를 들어서 그때 우리 같이 근무했죠. 그렇죠. 같이 근무했죠. 그래서 저는 맨날 특종을 뺏겼습니다. 특종을 저는 못했죠. 뺏긴 게 아니고 같은 신문사니까는 항상 특종을 같이 했는데 했죠. 네. 항상 특종을 했는데 또 그런 짧은 일화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원희 청장이 쓴 최근에 쓴 책에도 나오는데 책 이름이 뭐였죠? 그 마음을 열고 길을 열다. 예. 길을 열고 길을 열다. 그 책에 보면은 그 일화가 나와요. 뭐냐면은 처음에 신문사 갔는데 둘이 동기인데 기사를 쓰면은 쟤라고 이름은 안 밝히고 항상 기사를 두 명의 취재기자가 같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구권 조언이 이렇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네네. 본인이 더 큰 역할을 해도 그 큰 역할을 했는데도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많이 항의했죠. 네. 우리 송 기자죠. 저는 이제 조 기자죠. 근데 같이 취재를 우리가 이제 호흡이 잘 맞아서 취재를 같이 하는데 취재 그 건을 제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더 좀 포션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때 우리 정치부장님은 송구권 조은이 쓰는 거예요. 그때 남자라고. 여자라서 뒤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도 하고 네. 그랬어요. 거기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했네요. 조은이 선구권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 젠더 의식이 제가 특출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여성가족 정책관 하신 것도 거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억척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억척. 참 억척스럽다. 이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끝장을 보고만은, 열심히 해서 끝장을 보고만은 그 억척이라는 단어가 그때도 생각나고, 요즘 또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인지도가 불리한 상황에서 억척스럽게 뛰는 걸 보면은 억척 시장이 될 것도 같아요. 억척 시장이 되면은 정말 이 서울시 행정도 억척스럽게 하고 또 자기 정권 재창출에도 억척스럽게 일조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뚝심 있게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억척 시장 어때요? 좋습니다. 네, 억척 억척이. 네, 이쁜 억척이. 자, 이렇게 억척스럽게 본선에 진출하시면 다시 한번 모시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